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1주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대화하기 위한 언어 SQL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용 애플리케이션 상에서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요청, 데이터를 검색하는 쿼리가 이제 SQL인데, 그죠? 어, 그래서 뭐 데이터 처리는 다 SQL에서 한다.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아주 그냥 각인을 시키시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뭐 서비스를 개발할 때 웬만한 데이터 가공은 SQL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 계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 성장에 아주 좋은 어, 그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SQL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 제 과목이라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자들 주변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SQL이 정말 중요하냐 그 담당 교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물어보시기 바라고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SQL만 잘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SQL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뛰어넘어서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일부분만 배우고 있는데, 가능하면 더 많은 내용을 확장시켜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도 뭐 그건 이제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제가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라도 제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가 하면 지금까지의 SQL은 주로 하나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그죠? 어, 엔티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제 실습을 이번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 우리가 설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속 그 쿼리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조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두 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어, 그 쿼리를 조인 쿼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조인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공유를 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를 한번 표시해 보겠다. 그냥 한마디로 조인이에요. 조인 연산에 대해서, 조인 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이미 좀 한번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조인에서도 등가 조인, 이퀴 조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등가 조인, 논 이퀴 조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인데 한번 실습해 보면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셀렉트문을 작성하겠다. 그래서 이 등가 조인 어떤 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의 관계를 그죠? F키 관계를 이용한다라고 모델링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데이터와 그죠?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는 프라이머리 키하고 포린 키, 주키와 외래 키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조인을 할 때도 프라이머리 포린 키 관계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등가 조인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로직상에서 논리적인 기술적인 오류는 아니지만은 논리적인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터 조인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셀프 조인, 동일한 테이블을 조인하는 기법을
셀프 조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포괄 조인이든 자체 조인이든 등가 비등가 조인이든 아무튼 두 개 테이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 조건을 조인을 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리뷰하고 좀 쉬운 방식으로 제가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인플로이 테이블하고 DEPT 테이블,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이 DEPT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인플로이의 DEPT 아이디가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그죠? 참조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고 여기가 포린 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조 당하는 쪽이 프라이머리 키 부모가 되고 이게 부모죠. 부모 테이블 뭐 그죠? 여기가 이제 자식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만 가지고는 이 두 개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아이디가 같을 때 같은 조건을 가지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EMP, DEPT 이야기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티시안 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티전 프로덕트 곱. 이 프로덕트 팩토리얼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팩토리얼이 뭐냐고 하니까 이게 그죠? 프로덕트라는 키워 용어를 썼습니다. 곱이에요. 곱이라는 인데 이 카티시안 곱은 자 두 테이블의 조합 연산을 말합니다. 두 테이블의 조합. 두 개 테이블의 조합. 네.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의 조합은 언제 생기느냐? 이 조인할 때 조인 조건을 생략하면은 두 테이블의 카티전 곱이 생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카티전 곱은 사실은 모든 조합을 얘기하는데 이 뭐 조합 자체를 생성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카티전 곱을 쓰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논리적인 오류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웨어절에다가 항상 프라이머리 포린 키의 조건을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조인의 원리를 설명드릴 때 이 카티전 곱을 좀 활용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카티전 곱은 이런 거죠. 뭐 인플로이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근데 여기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20개 행과 8개 행이 있기 때문에 28, 26, 이 160개의 행이 이게 그냥 단순 조합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단순 조합으로서 카티시안 곱 연산의 결과가 도출된다.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가 동일한 행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절 웨어절은 뭐라고 했죠? 행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웨어절은 셀렉트절은 열을 제한한다고 했고 그죠? from절은 테이블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B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중에서 우리는 선택하도록 그죠? 테이블을 제한하도록 from을 쓰고 하나의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에서 컬럼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셀렉트 절에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행을 그죠? 논리적으로 맞는 그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행을 찾을 때 이제 웨어즈를 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테이블 조인은 이 조인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셀렉트 테이블의 컬럼, 테이블 1, 테이블 2. 그다음에 이 두 개 테이블의 조인 조건을 웨어절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조인을 합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등가 조인 이퀄 두 조건이 같은 경우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등가 조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플로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웨레키, 포린 키고 그죠?
이, 디파트먼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키가 동일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죠?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다. 또는 유효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from 전에 두 개 테이블을 써주고 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포린 키의 조건이 같은 경우에만, 그죠?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검색해 달라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추가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마토스라는 사람, 그죠? 예, 이런 정보를 가져달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프라이머리 포린 키 관계에서 이 조인을 보시면 이렇게 이퀴, 동일하다, 등호를 써가지고, 그죠? 이퀄이라는 등호를 써서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죠. 두 개 테이블의 관계를 그죠? 검색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등가 조인이라고 한다. 요거 쭉 리뷰하고 실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인을 할 때 이 테이블명이 길기 때문에 이 테이블명을 이렇게 E 또는 D라고 약어를 써서 알리아스 별명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접두어를 사용해서 여러 테이블에 있는 열 이름을 자세히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성능이 개선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쿼리문, SQL문 자체가 되게 짧아지죠. 단지를 심플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칭은 30자까지 이제 가능한 짧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별칭이 의미가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쿼리가 잘 봐요. 우리는 언어라는 것은 개발을 하면은 내가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작성한 쿼리를 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때 가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독성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작성한 쿼리가 뭔지 잘 모르면 내 뒤에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사람이 상당히 애를 먹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보니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한테 지난 시간에 이 쿼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아무튼 이 의미가 있는 걸로 해야 된다. 가능하면. 그죠? 그다음에 셀렉트문에서만 이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인이라는 것이 두 개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의 테이블에도 조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인플로이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테이블에서 로케이션 테이블이 가장 그죠? 부모 테이블이 되고 그죠? 디파트먼트의 로케이션 아이디가 그죠? 여기에 로케이션 아이디를 참조하고 그죠? 인플로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디파트먼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참고하는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 테이블의 조인을 연결을 시키려면 그죠? n-1개의 조인 조건이 필요하겠죠. 요거와 같아야 되고 요거와 요게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세 개 이상, 네 개 이상을 편하게 이제 조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그 관계를 잘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간의 관계를 모르면은 조인을 특히 조인 조건을 줄 수가 없어요. 맞나요?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이 어디를 참조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인을 할 때 조인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 음, 디파트먼트 인플로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디파트먼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죠? 그다음에 이거 잘못됐네요. 디파트먼트의 로케이션 아이디하고 로케이션의 로케이션 아이디가 이제 조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죠? 요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D예요. 수정하세요. 그죠? 요게 조건이 이렇잖아요. 디파트먼트, 로케이션.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 그죠?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이상의 테이블 대상으로 우리가 조인을 할 수 있다. 볼게요, 나중에. 자, 비등가 조인. 자, 여기서는 조인을 할 때 보세요. 이 조인 조건이 다 이퀄이었습니다. 맞죠?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등가 조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조인을 할 때 비등가 조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테이블이에요. 그죠? 인플로이하고 잡 그레이드라는 두 개 테이블에서 이 정보를 가져오는데, 그죠? 근데 이퀄 조건이 없어요. 두 테이블에. 이 두 테이블에서 이렇게 비등가 이퀄이 아닌, 그죠? 샐러리가 잡 그레이드의 로이스트 샐러리에서 하이스트 샐러리의, 그죠? 중간에 그 오는 만족하는 샐러리를 가진, 그죠? 직원의 이름과 샐러리와 잡 그레이드 레벨을 알려달라, 이런 조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히 조인 두 개 테이블에서 조인을 하는 데 있어서 등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닌 다른 연산을 사용할 때는 비등가 조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양이 좀 많아지죠, 그죠? 그다음에 포괄 조인, 아우터 조인이라는 이제 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우터 조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인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조건이 맞는 레코드만 가져오죠. 두 개의 조건이 맞는 경우만 가져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김이라는 사원이 있고, 이제 제가 신입 사원이에요. 근데 신입 사원이고 수습이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널입니다. 널이에요. 아직 배정이 안 됐다고 칩시다. 자, 이럴 경우에 잘 봐요. 자, 우리 회사 직원의 이름과 부서를 검색해 달라. 직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을 검색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인플로이하고 디파트먼트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조인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과, 그죠?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디파트먼트 네임을 검색했을 때,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김이라는 사람은 직원으로 검색이 안 되죠. 왜냐하면 조인 조건에 얘는 검색이 안 되잖아요. 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이라는 사원은 직원으로서 검색이 안 된다. 맞나요? 그 조인 조건에서 이거하고 이거 같아야 된다며요. 근데 널이라는 거하고 맞는 부서가 없잖아요, 이게는. 그러면은 김이라는 직원은 보이지가 않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우터 조인이라는 걸 쓴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은 뭐냐? 여기서 보시면 이 테이블 전체를 기준으로 오른쪽 테이블을 조인해라라고 하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입니다. 응? 그다음에 오른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왼쪽 테이블을 조인하라 그러면 라이트 사이드, 오른쪽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우터 조인, 포괄 조인. 그 다음에 셀프 조인. 자, 만약에 우리가 인플로이 테이블에 매니저 아이디라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보면 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100번이고요. 100번은 킹이고, 그 다음에 뭐 고차라는 사람은 101번인데 이 사람의 상사는 100번이에요. 응? 상사는 100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드한이라는 사람은 102번인데 이 사람의 상사는 100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아이디가 아니라 이 고차라는 직원의 직속 상사가 누구인지 이름으로 알고 싶다 이거죠. 어? 어? 그러면 employee emp id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id. 그다음에 워커의 직원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매니저 매니저의 이름, 아이디가 아니라 이렇게 알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인플로이라는 테이블하고
인플로이라는 테이블, 동일한 테이블을 조인을 해줘야 됩니다. 워커의 매니저 아이디가, 그죠? 요 두 개 테이블에 인플로이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를 검색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자, 인플로이라는 테이블을 워커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주고, 인플로이의 매니저를, 인플로이 테이블을 매니저라고 이름 줍니다. 동일한 테이블을 서로 다른 별명으로 지어주고, 셀프 조인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워커의 매니저 아이디가 매니저의 인플로이 아이디가 동일하면, 그죠? 그 다음에 워커의 이름에 대해서, 워커에 대해서 매니저 아이 이름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셀프 조인 동일한 테이블이에요, 그죠? 동일한 테이블입니다.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QL은 표준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7년까지 이제 17년까지의 어떤 표준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199를 사용한 거는 뭐 옛날 거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SQL 지금 표준이 검색해 보시면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기본 뭐 그걸 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 표준에서는 카티즌 프로덕트를 크로스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카티시안 곱을 구현할 때 그냥 우리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DPT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크로스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카티전 곱을 사용한다. 표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조인은 뭔가 하면 내추럴 조인은 뭔가 하면 보세요. 디파트먼트와 내추럴 조인, 로케이션 해버리면 조인이 돼버려요. 우리가 보통 통상 where에다가 조건을 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디파트먼트의 프라이머리 그 키하고 포린 키하고 로케이션의 포린 키가 프라이머리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포린 키 관계의 키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는 그냥 내추럴 조인을 통해서 조인을 할 수가 있다. 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모든 녀를 기준으로 디파트먼트의 로케이션 아이디, 로케이션의 로케이션 아이디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굳이 웨어절에다가 그 조건을 걸어주지 않아도 이 내추럴 조인을 통해서 조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내추럴 조인이 아니고 만약에 조금 더 명시적으로 조인을 하려고 하면 인플로이의 E, 디파트먼트의 D 해놓고 유징이라는 절을 사용해서 명시해 주시면 돼요. 내추럴 조인 대신에 조인 유징 이렇게 해서 유징 다음에 그 조인이 되는 조인을 하는 조건의 열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on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인을 하는데 유징의 경우는 두 테이블의 조인 조건을 주는 그 컬럼이 같으면은 그렇게 써도 되는데 만약에 다르면 이렇게 on을 써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를 그 명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조인하고 on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예. 나중에 사실은 그냥 이 표준을 안 쓰고 대부분 조인 안 쓰고 제가 했던 방식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키 조인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테이블은 좀 전에 우리가 썼던 이 표준 쿼리로 하게 되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조건은 이렇다. 그리고 또 조인 이 테이블과 하는데 이거와의 조인 조건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3웨이로 2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외부 조인 그러니까 얘기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것을 조인하라 이 말입니다. 인플로이 테이블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인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여달라라는 거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자 디파트먼트를 기준으로 인플로이의 정보를 보여달라 이거고요. 이거는 풀 아우터 조인은 모든 테이블을 기준으로 두 개 모두 다의 정보를 보여달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제를 가지고 쭉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인에 대해서 두 개 조인 조건을 주고 또 하나의 또 다른 별도의 추가 조건을 부여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쭉 리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실습을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이론 영상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습을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 복습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영상 실습으로 한번 볼게요. 네.